서울 서초구 한 골목 끝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모이는 7분의 어르신들. 화투와 바둑 그리고 끝없는 옛날 이야기로 하루를 보내던 평범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한 경로당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2천만 원을 벌어들였고 박 할아버지는 연금으로 산 주식이 무려 5배나 올랐습니다. 매일 터져나오는 대박 소식. 마치 누군가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신기한 투자 실력.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황금손 경로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33세 미혼모 수진이 이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너무나 완벽한 이 성공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과연 이 모든 대박이 단순한 운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과 욕망 그리고 진실을 둘러싼 한 편의 현실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 보시겠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33 정수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9살 딸 지민이를 깨우고 아침을 챙겨주는 일부터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 지 벌써 3년째. 매달 월세 60만 원, 생활비, 지민이 학원비까지 계산하면 턱없이 부족한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들어와? 지민이가 시리얼을 먹으며 물어봅니다. 응, 미안해. 새로운 일자리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아. 할머니 집에서 저녁 먹고 있어. 수지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대답합니다. 며칠 전 구한 요양보호사 실습 일자리. 시급은 10,000원 남짓이지만 자격증만 따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오전 9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행복 경로당에 도착한 수진.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경로당 회장인 최영감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이고, 수진 씨구나. 어서 와요. 우리 어르신들이 벌써 기다리고 계셔. 최영감은 7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정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은발의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경로당 안에는 벌써 6분의 어르신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71, 박철수 할아버지는 75, 이영희 할머니는 69. 모두들 수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와서 좋네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하고 어울리기 싫어하는데. 김순덕 할머니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야말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곧 수진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였죠. 아이고, 또 올랐네. 김 할머니 말대로 샀더니 벌써 10%나. 박 회장님 정보는 정말 신통방통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어?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수지는 조금 놀랐어요. 경로당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최영감이 수진의 표정을 보고 웃으며 설명해 줍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하나로 주식 투자 정도는 하거든요. 물론 용돈 정도 적은 돈으로만 하는 거지만. 와, 대단하시네요. 수지는 감탄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주식에 손을 대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의 대화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번에 삼바이오 회사 주식이 상한가 쳤어. 진짜? 나도 샀는데 얼마나 올랐나? 무려 20%야. 하루 만에. 수지는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이은 성공 스토리,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이야기들이 끝없이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정말 많이 버셨네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김순덕 할머니가 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뭘.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하겠어? 연금 조금으로 시작한 건데 한 달 만에 몇 배가 됐네. 최 회장님 덕분이지. 모든 어르신들의 시선이 최영감에게 향했습니다. 최영감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그냥 젊을 때부터 촉이 좀 좋았을 뿐이야. 그리고 요즘엔 정보가 워낙 많잖아. 하지만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식 투자가 그렇게 쉬운 일이었나?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이 연이어 성공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오후 3시 수진이 어르신들에게 간식을 나눠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영감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한 종목 더 추천할게요. 이번에도 확신 있어. 와, 벌써? 회장님은 정말 어디서 그런 정보를 구하시는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최영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래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지. 그 순간 수지는 최영감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운이나 경험이 아닌 마치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었죠. 퇴근길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 연이은 투자 성공 소식, 그리고 최영감의 신비로운 정보력까지.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응, 괜찮았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좋으신 분들이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경로당 어르신들의 주식 투자 비결이 뭘까? 혹시 정말로 확실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수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자신도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지민이의 학원비 걱정도, 매달 부족한 생활비 걱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겠어? 특히 주식이라는 건 원금 손실의 위험이 항상 따르는 법인데. 수지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 다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의 주식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흥미진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 회사 주식 벌써 15% 올랐어요. 세상에, 장 시작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도 회장님 말씀이 딱 맞네요. 정말 신통방통해. 수진이 인사를 드리며 다가가자 김순덕 할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와서 봐봐. 우리 또 대박 났어. 할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수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오르네요. 어떤 회사인가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야. 신약 개발하는 곳인데 회장님이 어제 추천해 주셨거든. 아침에 샀더니 벌써 이렇게. 수지는 다른 어르신들의 스마트폰도 슬쩍 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종목을 사셨더군요. 그리고 모두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어때요? 신기하죠? 사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에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신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최영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쌓은 노하우랄까요? 그리고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점심시간 어르신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성공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회장님만 믿어. 맞아, 맞아. 우리 손자들도 깜짝 놀라더라고. 할머니가 주식으로 용돈을 번다니까.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아버지, 요즘 어디서 그런 정보를 구하시냐고. 하하. 수지는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긴 한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손실을 본 적은 없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이영희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 회장님이 추천해 주신 건 모두 올랐거든. 정말 신기해. 한 번도요?
수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백전백승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오후 2시 최영감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르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내일 큰 발표가 있을 회사가 있는데 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오늘도 벌써 대박인데. 역시 회장님이야. 정보가 정말 빨라. 최영감은 조용히 회사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진도 듣고 있었는데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이번에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다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선에서 파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 수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신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큰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투자해 보면 어떨까?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고작 200만 원. 그 중에서 50만 원 정도는 투자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혹시 잃으면 어떻게 하지? 지민이 학원비도 빠듯한데. 집에 도착하자 지민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괜찮으셨어? 응, 모두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그런데 지민아, 엄마가 조금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더라. 엄마도 조금 해볼까 생각 중이야. 지민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주식이 뭐야?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회사가 잘 되면 우리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럼 좋은 거네. 엄마도 해봐. 아이의 단순한 대답에 수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지는 인터넷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성공담도 많았지만 실패담도 적지 않았어요. 특히 초보자들의 손실 경험담을 읽으니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본 어르신들의 연속적인 성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확실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닐까? 최영감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자꾸 생각났어요. 일단 아주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보자. 50만 원 정도면 설사 잃어도 견딜 수 있을 거야. 결국 수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최영감이 추천하는 종목을 소액으로 사보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경로당에 출근했습니다. 어제 최영감이 추천한 회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었거든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역시나 어르신들이 들뜬 모습으로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20%나 올랐네. 회장님 말씀대로 어제 산 사람들은 모두 대박이야. 수진의 마음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최영감이 수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어제 우리 이야기 들으셨죠? 어때요? 관심 있으세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관심이 있긴 한데 초보라서 걱정이 돼요. 걱정할 것 없어요. 소액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경험이 쌓이면 점점 늘려가시고. 김순덕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수진아. 우리도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부터 시작했어. 지금은 몇 배가 됐지만 수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증권 앱을 깔고 계좌를 개설했어요. 그리고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어떤 회사를 사면 좋을까요? 수진의 질문에 최영감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좋을 것 같아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생애 첫 주식을 샀습니다. 50만 원어치. 작은 금액이지만 그녀에게는 큰 결심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주식 가격이 10%나 올랐던 거예요. 와, 벌써 올랐어요. 수진이 놀라며 소리치자 어르신들이 모두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첫 투자부터 성공이네. 역시 회장님 정보는 틀린 법이 없어.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만 원이 55만 원이 된 거예요. 비록 5만 원의 수익이지만 그녀에게는 한 달 생활비의 일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자신과 지민이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50만 원은 어느새 8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30만 원의 수익. 평소 같으면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죠.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 지민이가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응, 요즘 일이 재미있어서 그래. 물론 지민이에게 주식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오늘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또 상한가야.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 회장님 덕분에 우리 손자 대학 등록금은 해결됐어. 김순덕 할머니가 수진을 보더니 반갑게 말을 걸었어요. 수진아, 너도 잘하고 있지? 첫 주치고는 대단한데. 네, 할머니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공만 할 수 있을까? 혹시 언젠가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점심시간 수진이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로당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우라고 합니다. 최 영감님 계신가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처럼 보였어요. 최 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신지 묻겠습니다만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일하는 변호사 정우입니다. 최 영감님과 관련된 건으로 찾아왔습니다. 경로당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어르신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최 영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20년 전 녹색 요양병원 건설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그때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을 대변해서 왔습니다. 그 순간 최 영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녹색 요양병원? 그게 뭔데?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정우 변보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최 영감님이 투자 유치를 주도한 요양병원 건설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자금 횡령으로 인해 무산됐고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어요. 수지는 놀라서 최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친근했던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건 오래된 일이고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최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피해자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최 영감님이 그 사업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분이셨는데요. 특히 내부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계셨고 사업 실패 직전에 자신의 투자금만 회수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최 영감을 바라봤어요. 정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주식 투자 성공담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성공률이 의심스러워서요. 수진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금까지 한 투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최 영감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웃들이에요. 하지만 정우 변호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최 영감님이 지금 추천하고 계신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예측 가능해서요. 혹시 어디선가 미공개 정보를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때 박철수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우리 회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그냥 경험이 많으신 거라고. 다른 어르신들도 동조했어요. 맞아. 우리가 몇 달째 지켜봤는데 정말 실력으로 하시는 거야. 하지만 정우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추천하시는 종목들이 항상 좋은 소식 발표 직전에 오르기 시작할까요? 왜 손실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까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우 변호사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너무 완벽한 성공이 오히려 이상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최 영감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 거요?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방해하려고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려고요.
정우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것은 20년 전 녹색 요양병원 사건의 피해자 명단입니다. 박영수 씨, 김철호 씨, 이상민 씨. 모두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났어요. 그중 몇 분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셨습니다.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최영감이 정말로 과거에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의 주식 성공도 부정한 방법인 걸까? 정우 변호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네, 요양보호사 실습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봐 주세요. 혹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변호사는 수진에게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최영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과거 일을 들춰내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예요. 하지만 정우 변호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피해를 당할까봐 걱정되어서 왔어요. 경로당을 나가면서 정우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히자 경로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최영감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정당한 투자예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혹시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그날 오후 경로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식 이야기로 떠들썩했을 텐데 모두들 조용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과연 최영감이 정말로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집에 도착하자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왜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하지만 지민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정우 변호사의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정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한번 연락해 볼까?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최영감이 정말 무고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얻은 수익도 정당한 것이라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늦게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경로당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어르신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젊은이 말이 맞는 걸까? 설마 우리 회장님이 그런 일을 했겠어? 하지만 이상하긴 했어. 너무 잘 맞잖아. 최영감은 구석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이 인사를 드리자 최영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 어제 그 사람이 준 명함 버리셨죠? 아, 네. 수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어르신들의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평소 같으면 주식 이야기로 시끄러웠을 텐데 모두들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혹시 정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최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였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젊은이가 서류까지 가져왔잖아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뭔가 자세히 조사한 것 같던데. 최영감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못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 그건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대답이 힘이 없었어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잠깐 외출한다고 하고 수지는 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경로당에서 뵀던 수진입니다.
아, 수진 씨.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네,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30분 후 수지는 정우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진지하고 신뢰할 만해 보였어요. 먼저 감사드려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정우 변호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안 서요. 최 영감님이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럼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정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것은 20년 전 녹색 요양병원 사건 관련 자료입니다. 최 영감님의 실명은 최종철. 당시 그는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수지는 서류를 넘겨보며 놀랐습니다. 신문기사, 법원 문서, 피해자 진술서까지 상당한 양의 자료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당시 200여 명이 총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도자들이 그 돈을 횡령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럼 최 영감님도 그 돈을 가져간 건가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업 실패 직전에 자신의 투자금 5억 원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주식 투자도 그게 문제예요. 제가 최근 한 달간 조사해 본 결과 최 영감님이 추천한 종목들의 패턴이 너무 의심스러워요. 정우 변호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회사들 모두 최 영감님이 추천한 직후에 좋은 소식이 발표됐어요. 신약 개발 성공, 대형 계약 체결, 정부 지원 선정. 모두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들이죠. 그럼 내부자 거래라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부정한 방법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번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최 영감님이 어떻게 그 정보들을 얻는지 알아봐 주세요.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떤 자료를 보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최 영감을 감시하는 일이었어요. 과연 옳은 일일까? 만약 정말로 부정한 일이라면 경로당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우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르신들도 내부자 거래에 연루된 셈이 됩니다. 하지만 모르고 했던 일이니까 처벌보다는 수익 반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수익 반환? 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원금 손실은 없겠지만요.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만약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카페를 나서며 수지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어르신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맞을까? 경로당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최 영감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려고 했거든요. 경로당에 들어서니 최 영감이 구석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군요. 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수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할게요. 지난번처럼 말이에요. 통화를 마친 최 영감이 수진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수진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수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제와 같았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죠. 김순덕 할머니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밤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무슨 생각을요?
최영감이 긴장한 듯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 젊은이 말을 들어보니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너무 잘 맞잖아요. 보통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우리가 산 건 계속 오르기만 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최영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운도 좋았고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어디선가 특별한 정보를 받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이영희 할머니의 직접적인 질문에 최영감이 화를 냈습니다.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 게 잘못인가요?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최영감도 모두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수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화목했던 분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된 거죠. 점심시간 수진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을 때 최영감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혹시 어제 그 변호사와 따로 만나지는 않았죠? 수진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들켰나 싶어서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 사람은 과거 일로 저를 괴롭히려는 나쁜 사람이에요. 최영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만이라도 저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수진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영감의 표정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과연 정우 변호사의 말이 맞는 걸까? 오후 2시 최영감이 또 다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멀리 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수지는 청소용품을 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네, 바이오젠 말씀이시죠? 언제 발표해요? 아, 내일 오후군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젠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분명 내일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최영감이 어르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또요? 김순덕 할머니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네,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인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방금 전화 통화에서 들은 그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회장님, 요즘 분위기가 이상한데 괜찮을까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회는 놓치기 아까우니까요. 결국 어르신들 중 절반 정도가 그 종목을 샀습니다. 수진도 고민 끝에 조금 더 투자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정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곧 답장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바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경로당에 도착하자마자 어르신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와, 벌써 20%나 올랐어. 역시 회장님이야. 또 맞췄네. 바이오젠 주식이 급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오쯤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바이오젠 신약 개발 최종 승인받아. 주가 상한가 돌파. 뉴스에서 발표된 내용이었어요. 최영감이 또 한 번 정확하게 맞춘 거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의심은 순간 사라졌어요. 역시 회장님은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으세요? 하지만 수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에서 들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오후에 정우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대단한 정보네요.
바이오젠의 신약 승인 소식은 어제까지 극비사항이었어요. 그럼 정말로. 네, 내부자 거래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최 영감님이 누구로부터 그 정보를 받는지 알아야 해요. 혹시 더 관찰해 볼 수 있을까요?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수지는 잠들기 전까지 고민했습니다. 계속 조사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그만둬야 할까. 한편으로는 진실이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토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에 갔습니다. 조금 일찍 가서 최 영감이 오기 전에 경로당 주변을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경로당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 영감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하세요. 요즘 수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차 안의 남자가 최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이사님. 항상 감사드려요. 최 영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다음 정보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조용히 하시고요. 차가 떠나자 최 영감이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숨어서 나중에 들어갔어요. 김 이사님이라고 했나? 저 사람이 정보를 주는 사람인가? 수지는 휴대폰으로 차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경로당 안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르신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이오젠 성공으로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거든요. 이번 주에만 100만 원을 벌었어. 나는 200만 원. 회장님 덕분이지. 최 영감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어르신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수진이 정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이사라는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최 영감님과 만났습니다. 차 번호도 적어뒀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훌륭해요. 차 번호를 알려주세요. 추적해 보겠습니다. 수진이 차 번호를 알려주자 정우 변호사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후 3시 정우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차는 대성제약 김상호 이사 명의예요. 대성제약이요? 네, 최근 바이오젠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김상호 이사는 그 합병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고요. 수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로 내부 정보를 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최 영감님과 김 이사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 증거요. 예를 들어 녹음이나 문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 같았거든요.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일요일에 만나서 계획을 세워봐요. 다음 날 일요일 수지는 정우 변호사와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최 영감님은 대성제약의 김상호 이사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김상호 이사는 20년 전 녹색 요양병원 사건에도 연루됐던 인물이에요. 당시 회계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럼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나요? 그렇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 같아요. 최 영감님은 정보를 받고 김 이사는 아마도 다른 대가를 받고 있을 거예요. 수지는 점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내부자 거래의 공범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고 했던 일이니까 실형보다는 벌금이나 수익 반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정우 변호사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 중단해야 해요. 더 큰 피해요? 네, 내부자 거래는 언젠가 들통나기 마련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수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면 어르신들도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증거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우 변호사가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영감님과 김 이사의 만남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둘 사이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런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는 걸까?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얼굴과 정우 변호사의 진지한 표정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어요.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진실을 밝혀서 어르신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까? 집에 도착하자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응,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어. 무슨 이야기?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이야기야. 지민이가 수진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엄마, 요즘 계속 고민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걱정이 있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수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일까? 아니야, 지민아. 그냥 일 때문에 조금 복잡할 뿐이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정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요. 곧 답장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신중하게 진행해 봅시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최 영감의 모든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야 했거든요. 경로당에 들어서자 최 영감이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다가가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네, 김 이사님. 오늘 오전에 발표된다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통화였어요. 수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오를 것 같으세요? 아, 그 정도요? 네,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최 영감이 메모를 다시 확인했어요. 수지는 그 메모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오전 9시 어르신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지난주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바이오젠 성공 이후로 의심이 다시 사라진 거죠. 회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 있으세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 하나 있긴 한데 조금 기다려보세요. 확실해지면 알려드릴게요. 최 영감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11시쯤 최 영감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그린테크라는 회사에 곧 정부 지원금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정부 지원금이요? 김순덕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회사거든요. 곧 큰 발표가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믿어볼까? 지난번에 잘 됐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 결국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린테크 주식을 샀어요. 수진도 조금 샀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였죠. 점심시간 수진이 정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그린테크라는 회사를 추천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발표가 있다고 해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퇴근 후에 만날 수 있어요. 오후 2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린테크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주가 급등.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르신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또 맞췄어. 회장님은 정말 신통방통해. 그린테크 주식은 순식간에 20%나 올랐어요. 또 한 번의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실한 내부 정보였습니다. 퇴근 후 수진은 정우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놀랍네요. 그린테크 지원금 발표는 완전 극비 사항이었어요. 정우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나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최 영감님과 김 이사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 증거요. 예를 들어 돈이 오간 기록이나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최 영감님의 통장 거래 내역이나 둘 사이의 메시지를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우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번 주에 둘이 만날 때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녹음이요? 네, 실제로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 같았거든요.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토요일에 다시 만난다고 하셨죠? 그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민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 보여? 왜? 요즘 계속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아서. 혹시 아픈 데는 없어?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수진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엄마는 괜찮아. 다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서 고민 중이야. 어떤 결정? 옳은 일을 할 것인지 편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야. 지민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옳은 일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이의 단순한 대답에 수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 지민아. 옳은 일이 더 좋은 거야. 그 순간 수진의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어려워도 옳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더욱 신중하게 최 영감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최 영감이 또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네, 김 이사님. 토요일 오전에 만나시자고요. 네,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아, 저번처럼 경로당 근처 공원에서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우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경로당 근처 공원에서 만난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멀리서 녹음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금요일 밤 수지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어르신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수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수지는 정우 변호사와 경로당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준비됐나요? 정우 변호사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정말 긴장돼요. 괜찮을 거예요. 저희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둘은 공원 근처에 좋은 위치를 찾았습니다. 벤치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들키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10시쯤 최영감이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어요. 김이사라고 불리는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정우 변호사가 녹음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수지는 긴장한 채로 지켜봤어요. 이번 주 성과는 어땠어요? 김 이사가 물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린테크 정보 덕분에 모든 분들이 만족해 하세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요즘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최영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변호사가 와서 옛날 일을 들춰내더라고요. 혹시 수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당분간 좀 조용히 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자주 성공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김 이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분이에요. 약속한 대로. 최영감이 봉투를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정보는 언제쯤? 다음 주 말쯤에 바이오메드라는 회사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요? 네,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요. 20년 전 일도 다시 조사받고 있고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있고. 최영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시 중단하는 게 좋겠어요.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김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번 주가 마지막이네요. 조심스럽게 진행하시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둘이 헤어진 후 수진과 정우 변보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완벽한 증거네요. 정우 변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부자 거래가 확실해진 거네요. 수진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르신들에게 진실을 말해야죠. 그리고 자진 신고를 권해야 해요. 자진 신고요? 네, 그래야 처벌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최영감님도 마찬가지고요.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제 말할까요? 월요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메드 정보가 나오기 전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혔지만 어르신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일요일 하루 종일 수지는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덜 상처받을까? 월요일 아침 수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털어놓을 날이었어요. 경로당에는 평소와 같이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감도 있었고요. 점심시간 정우 변호사가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왔던 변호사 정우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또 왜 왔어요? 최영감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모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우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토요일에 공원에서 하신 대화입니다. 그리고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최영감과 김 이사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뭔가요? 김순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부자 거래의 증거입니다. 최영감님이 대성제약의 김상호 이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온 거예요.
어르신들이 최영감을 바라봤어요. 최영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정말이에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최영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경로당 안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영희 할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번 돈은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들이 직접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모르고 했던 일이니까. 정우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김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자진 신고를 하시면 처벌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부당하게 얻은 수익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근거렸어요. 그럼 우리가 번 돈을 다시 내놔야 한다는 얘기네. 할 수 없지. 잘못된 일이었으니까. 최영감이 일어섰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신 거니까 제가 다 해결하겠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회장님. 우리도 알았어야 했어.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잖아.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김순덕 할머니가 대표로 말했어요. 자진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번 돈도 모두 돌려주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전 일도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그때 피해보신 분들에게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세요. 제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수진이 사과했지만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녀를 위로해 주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날 오후 경로당의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어딘가 후련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 해방감이었을까요? 어르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지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옳은 일을 선택하신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한 달 후 경로당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진 신고 이후 모든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어르신들은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모두 반환했고 최영감은 과거 녹색 요양병원 사건의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들에게는 별다른 처벌이 없었어요. 모르고 했던 일이라는 점이 인정받았거든요. 최영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진아, 오늘 신문 봤어? 김순덕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우리가 반환한 돈으로 장학재단이 만들어진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울 거라고 해.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 내부자 거래로 얻은 부당 이익금이 사회에 환원되어 교육 장학금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로당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활동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주식 차트 대신 뜨개질과 서예 그리고 봉사활동 계획서가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고아원 방문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기 할 거야. 박철수 할아버지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밑반찬 만들기 봉사 신청했어. 이영희 할머니도 웃으며 덧붙였어요. 최영감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훨씬 겸손해 보였어요. 회장님, 뭐 읽고 계세요? 수진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윤리 철학 관련 책이에요.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최영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용기 있게 잘못을 인정하셨잖아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 처음에는 당신이 미웠어요.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왜요?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멈출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 깨닫게 해주셨고요. 점심시간 어르신들이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주식 얘기는 없었지만 대화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손자가 어제 전화했는데 할머니가 요즘 더 밝아 보인다더라고. 맞아, 나도 그래. 예전엔 주식 걱정에 밤잠을 못 잤는데 요즘은 푹 잘 자.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편한 게 더 좋은 것 같아.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으며 수진도 흐뭇했습니다. 오후에 정우 변호사가 경로당을 찾아왔어요. 요즘은 가끔 어르신들 안부를 묻기 위해 들르곤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제는 가족같이 여기고 계셨어요.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정우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녹색 요양병원 사건 피해자분들께서 감사 편지를 보내셨어요. 최영감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셨다고 해요. 최영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20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께서 한 말씀이 있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로당 안이 감동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뭔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와봐. 김순덕 할머니가 수진을 불렀어요. 왜요, 할머니? 우리가 의논한 게 있어. 앞으로 이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할지 말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단체로 만들기로 했어. 그리고 수진이 내가 우리 총무를 맡아줬으면 좋겠어. 저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응. 내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줬잖아. 앞으로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 이영희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해준 게 수진이야. 정말 고마워.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더 감사해요.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뭘 배웠는데? 최영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짜 용기가 뭔지 배웠어요.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침묵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도 배웠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말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지민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와, 엄마가 정말 용감했네. 지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사실 엄마도 많이 무서웠어. 하지만 옳은 일을 선택했잖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수지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민아, 엄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세상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많다는 거야. 정직함, 용기,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야. 맞아. 그리고 엄마도. 지민이가 수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한 달 후 경로당은 행복나눔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주식 차트 대신 봉사 활동 사진들이 벽을 장식했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이들의 변화를 감동적인 기사로 다뤘습니다. 탐욕에서 나눔으로 진정한 인생 역전을 이룬 경로당 어르신들. 기사를 읽어본 사람들이 하나둘 센터를 찾아와 봉사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젊은 대학생들부터 중년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최영감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감사하신데요?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요. 돈만 쫓으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회장님도 용기를 내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며 수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경로당의 놀라운 주식 성공담으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결국 진정한 행복과 가치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영감과 어르신들이 보여준 용기, 수진이 선택한 정의로운 길,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진정한 변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의 소중함,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것의 가치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작은 용기로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이익이 아닌 정의를 선택하는 용기 말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